네, 독거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요. 아마 오늘까지만 이렇게 제 얼굴이 안 보이는 영상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손가락 지금 치료 계속 하고 있고, 다리 치료도 하고 있고, 빨리 회복하는 대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상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이제 창당을 했고요. 뭐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거 없는데 살짝 제가 놀라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또 그 뒤로 이제 시황에 대한 설명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토크투 썰지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헤드라인 제목, 썸네일 제목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 영상의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다 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창당을 7월 6일자로 창당을 했고요. 창당한 곳의 그 장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호손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창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7월 6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 아메리카당이라는 그 새로운 당에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마크 큐반이라고 하는 억만장자 있잖아요. 그 NBA 그 댈러스 매버릭스 그 구단주 이분도 지지를 했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부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한 것 같고, 아무래도 나라가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본인들이 좀 위태로워지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부자에 대해서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지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이제 지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보 성향의 언론인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창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크죠. 왜냐면은 선거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당에 이제 합류를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큰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 그리고 이 새로운 당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있었잖아요. 1기 때, 그 트럼프 1기 때 부통령이었던 마이클 펜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온다기보다는 지지를 표명했는데 아마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마이크 펜스는 나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전 백발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쟁쟁한 나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당이 창당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엄청납니다. 라인업들이 일단 엄청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실리콘밸리 마피아라고 해서 그 중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실리콘밸리 쪽의 거물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그 머스크랑 피터 틸이랑 상당히 이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잘못되어 가는 측면도 있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좀 정상에서 조금 궤도 이탈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물론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정치 질서를 좀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좀 중도 온건 쪽, 온건한 쪽, 뭐 되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딱 중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다면은 이 아메리카당에 합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당이 이제 창당을 하게 되는데, 실제 주주분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가 이제 아니지만, 이 주주분들은 상당히 이제 일론 지옥에 휩싸이게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어젠가 그 폴리마켓 보니까 100%에 달하는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에 숏을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제 역대급이거든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뭐 점점점 뭐 55, 65, 75 올라가다가 결국엔 나중에 100%의 사람들이 테슬라 숏에 베팅하겠다 이렇게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엄청난 노이즈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트럼프가 앞으로 3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험난을 하게 될 것 같고,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에 비해서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들, 중도 온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찬성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갈릴 것 같고요. 이런 중도 온건층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작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극우 세력들이 엄청나게 막 목소리가 커서 이쪽으로 미국이 막 쏠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조란 맘다니 뉴욕 그 시장 민주당 후보 이런 사람처럼 극좌쪽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엄청나게 지금 나뉘어 있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저같이 온건 쪽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아서 묻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크게 보면 20, 30% 되지 않을까. 적게 봐도 10% 정도가 액티브하게 온건 쪽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니죠.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상단을 하게 되면 이제 공화당 트럼프에 대적하게 된 거고, 아침 7시 20분쯤에 그
트럼프가 트윗을 날리는 거 보면은 지금 미치광이 전략이다. 너야말로 미쳤다. 지금 일론 머스크.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일론 머스크가 탈선했다. 정말 유감스럽고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제3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나 실망스럽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양당으로 돼 있지 제3의 당이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 구조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도 지금 상당히 떨고 있을 거다. 왜냐면 내년 11월 6일인가 7일쯤에 중간 선거도 있을 거고 이때 이제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돈 줄였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떠나게 됐고 확실하게 떠나게 됐고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접점이 있는 그런 투표들 같은 경우에 비비비 법안 같은 거 대표적이죠. 한 표, 두 표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몇 표 정도를 가져가 버리게 되면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서너 명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된다 이러면 진짜 끝난 거고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이탈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만약에 공화당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의원 중에서 그러면 이거 좀 뭐랄까 좀 복잡해진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뭘 잘하냐면은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이렇게 뒤끝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나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공공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X들이 이제 점점 배제가 될 것 같고 거의 뭐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보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점점 없애고 있는데 더 빨리 없애게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앞으로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론 머스크 사람이 맷집도 상당히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맷집으로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창당을 응원하는 사람이고 또 잘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제3의 당이라고 해서 거의 뭐 3대 3대 3이 된 게 아니라 뭐 4.5, 4.5 대 1 뭐 정도. 그러니까 공화당 4.5, 민주당 4.5, 일론 1, 뭐 이 정도 선. 이 정도 선만 해도 충분히 성공한 거라고 보고 있고 재산이 500조가 넘는 이 사람이 창당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CBS라든가 여러 언론들이 기존 언론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창단하게 되면 이게 뭐 의원들 내기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원들은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와도 됩니다. 어차피 의원들은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뭐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뭐 정치연금을 낸다고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메타가 그 오픈에서 직원들 빼오듯이 비슷하게 상당히 자금력을 앞세워 뭐 돈이 520조인데 뭐 뭔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가 상당히 강력한 이제 정권을 휘두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반 트럼프 세력도 상당히 많고 1기 때도 보면 반 트럼프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아섰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치는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게 될 것 같고 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런 정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X를 엄청나게 잘 이용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트럼프 시대에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의 세계를 세상 열어가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소셜 미디어를 또 이렇게 봐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임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테슬라 주식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 해외에서는 그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제 유럽 쪽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 트럼프 전선을 이제 형성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뭘 잘못한 거는 많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나치당 극우 세력들 지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유럽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미지 안 좋게 보는 거는 트럼프 아래에서 일했다는 거.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관세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는 일론 머스크를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를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걸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창당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추락했던 테슬라 판매량도 어느 정도는 뭐 회복이 조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창당은 사실은 테슬라 해외 판매에서는 저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 그 증가율, 그 성장률도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전 낫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아메리카당이 성과를 점점 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퍼 기준으로 볼 때도 지금 나스닥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고점 부분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시장이 좀
좋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1년 중에서 7월 달이 주식 시장이 좀 좋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매도를 좀 하고, 그리고 8월, 9월 달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간 전략,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언제 어떻게 조정이 나올지도 지금 딱히 뭐가 없어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경로에 우리가 있잖아요. 연준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이 넘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큰 조정으로 가기 쉽지 않고, 조정이 한 2, 3%만 나도 땡큐하고 들어오는 장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미국 기관들이 주식 비중이 지금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현금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괜히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상승장에서, 전체로 보면 지금 상승장이니까 상승장에서 수익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그거 좀 보고 있고요. 이미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에브리띵 랠리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원자재들 빼고는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채권도 지금 더 비싸졌죠. 주식은 뭐 제가 말한 이후부터 4월 달부터 엄청나게 좀 올라온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현금을 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악수를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아니면은 언제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들, 랠리가 있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빅테크에 대해서 버블 논란이 있긴 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한 2017년도에도 버블 논란이 있었어요. 계속 버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계속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고, 왜냐면은 이게 실적이 다들 계속 좋아져요. 빅테크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실적의 함수잖아요. 이익의 함수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늘 실적 시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70% 이상, 78%, 평균 아마 78%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닝이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 중부터 조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의 하방 경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에 7월 5일 날 일본 난카이 지진설 있었잖아요. 전 믿지도 않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지도 않을 거를 그렇게 감을 통해서 주식을 팔고 기다리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64불 찍고 65불, 66불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란이 이번 휴전 협정을 깬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사탄 속의 돌풍이었던 거고, 이란이 다시 협정을 깬다 하더라도 유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란은 손발 팔다리 다 잘린 상태예요. 왜냐면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지금 갖고 있는 무기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소총 들고 날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위에서 한번 터트리면 다 끝나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니까, 이 재래식 무기라는 게 어떨 때는 되게 무서울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도 그렇지만 참 이게 어떨 땐 되게 무력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는 계속해서 60불대 중반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50원대에서 위아래로 조금 20원 밴드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남아공보다도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냐, 얼마큼 들어오냐, 얼마큼 나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5조 원 정도의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샀는데, 이게 뭐 다 올려버린 거죠. 1450원, 60원 하던 그 환율을 1350원대까지 올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이랑 주식을 많이 사서 올린 거지, 뭐 예전에 대만 생보사들이 환율 문제 때문에 뭐 해지 회피 수단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베팅했다,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게 딱 들어맞는 거죠. 지금은 아무도 대만 생보사에 대한 이슈 얘기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환율이 1330원, 20원대로 내려가려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더 또 강하게 또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차후 트리거 포인트는 뭐냐면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기업들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가장 큰 거는 그런 거죠. 이사회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올라온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401k 같이 이제 개인들의 그런 연금 수단으로서의 주식 매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 정말 거의 없잖아요. 별로 없고, 해봤자 몇 조 원 수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총이 시총이 100 몇십 조, 300조 막 이러는데,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몇 천억, 1조 이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효과가 별로 없었죠. 근데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겠죠.
관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랑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굴욕적인 그런 협정을 맺었고, 중국이랑은 약간 유예가 된 거지 지금 협정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트윗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중국이랑 협정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유예라고 시장에서는 보지 그걸 협정 맺었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0여 국가들은 지금 하고 있지도 않고, 일본이 먼저 되고 우리나라가 될 건데, 일본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미국에 반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단호하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며 동시에 각종 발생 가능한 사항들을 예측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 취소를 지금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무슨 전쟁에 임하는 사람처럼 그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고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미국에다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가 한국이고, 가장 많은 직업을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낸 국가가 한국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로 약간 한 발짝 뒤로 가서 아주 천천히 그 관세를 뭐 지금 보편 관세는 다 같이 10%씩 맞고 있으니까, 근데 한 25% 되는 이런 그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 정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이 늦어지면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제일 늦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일 늦게 해서 지금 영국이랑 베트남처럼 굴욕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협정을 맺어가면서 국익을 해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하면은 바보다. 협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연말에 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한 뭐 8월 1일로 지금 밀어놨잖아요. 그 관세 협정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을 8월 1일에 협정이 타결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이랑 그 미국이랑, 그러면 9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까지 만든다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그런 방면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손바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씩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이긴 하지만, 이 가격에 너무 휘말리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걸 좀 보셔야 되고, 리레이팅 장세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장세에서는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선거가 끝난 게 6월 초였잖아요. 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뒤부터 너무나 빠르게 그 단기 자금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투자를 막 어떤 나라에 집행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자금들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도 좀 작은 쪽들이 이제 집행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그 중에서는 ETF 자금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진짜 큰 자금, 뭐 연기금, 뭐 헬퍼스, 노르웨이 자금, 뭐 저기 그 싱가포르에 있는 테마섹, 이런 큰 자금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선거가 그렇게 끝났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고, 지금 점점점 그런 여론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도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거 봐가면서 안전빵으로 이제 봐가면서 거대 기금들은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모르긴 몰라도 한국 쪽 데스크를 뭐 보강하고 애널들 뽑고 또 매니저들 또 추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리서치하고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하반기 때 국장도 랠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3,3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진짜 글로벌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가 4,500까지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뭐 분단이라든가 이제 거버넌스적인 후진성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4,000 정도만 가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뭐 3,100 정도니까 한 30% 정도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 주식을 다시 사야 되나. 2017년부터 이제 미국, 중국 주식을 위주로 하다가 지금 미국으로만 거의 몰빵이긴 한데, 한국 주식을 한 20, 30% 정도 담아야 되나. 일단은 한국 주식이 좋은 건 이제 세금 문제가 좋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종목 피킹이 상당히 어려운 게 있죠. 왜냐면 너무 변동이 크고 여기 터졌다 저기 터졌다 이런 게 있고, 뭐 대부분 보면 이제 시클리컬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쭉 보다가 지금까지 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가 8년 동안 보다가 한국 주식들을 보면은 한국 주식들이 좀 후져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버넌스도 후지지, 일반 개인 주주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상당히 인색하지. 거의 오너들, 뭐 지분 뭐 1, 2% 갖고 있는 오너들을 위한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ROE도 정말 안 나오고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들 위주로 이제 갖고 있는데 비중은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에 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국 기업들한테 게임이 안 되고 있어요.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배터리죠. 저 배터리 사지 말라고 2,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당하셨고, 배터리뿐만이겠습니까? 뭐 반도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디스플레이도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자동차도 이미 뭐 전기차는 선도하는 그 기업들이 다 중국에 있죠. 테슬라랑 중국밖에 없죠. 뭐 유럽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에서 산업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좋아요. 잘 만들어서. 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글로벌리 팔리는 차냐라고 보면은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아이오닉 6는 지금 그 공장도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재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샤오미가 지금 계속해서 찍어내는 차들 보면은, 이번에 YU7인가? 요거 SB 하나 나왔잖아요. 요거는 14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차도 디자인도 제가 볼 때는 중국 차들이 나은 애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라인업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샤오미에서 나오는 차들보다 더 디자인이 이쁜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파나마나 짝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근데 너무 이쁘게 잘 뺏기니까 그게 또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그 BYD 전기차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국내 수입 전기차 순위에서 7위까지 올라왔어요. 완전 핫샷 데뷔를 한 거거든요. 빌보드 차트에 1위로 데뷔를 한 건 똑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지금 어느 상황인데,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저평가였다가 이제 제대로 된 평가로 넘어가는 그런 리레이팅 단계는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좀 매력적이다, 뭐 시쳇말로 섹시하다, 섹시하지가 않아서 그게 참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게 바뀌는 게 뭐 하루 이틀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뭐 몇 년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걸 또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 지금까지 올라온 건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막 올라온 거예요. 2,400 찍고 지금 3,100까지 올라온 거는